윤 대표님, 네. 민주당이 도덕성의 파탄, 네. 자정 기능의 상실을 겪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네. 최근에 후보 선출 특별 당규 네. 22대 총선에 네. 이게 적용할 공천 룰이죠. 네. 이거를 성원 투표를 통해서 지금 예. 확정을 했는데 네. 네. 거기 보면은 네. 참 이재명을 위한 공천 룰이다. 웃기지도 않죠. 웃기지도 이렇게 않아요. 예. 할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안이 통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뒤늦게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공천 룰 뭐 위원회인가 타스크포스에서 네. 이번에 도덕성 기준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완전 했는데 사기친 거죠. 완전 사기라는 게 그렇죠. 드러난 거예요. 예. 이재명을 위한 공천 룰이라는 그렇죠. 게 드러난 거죠. 예. 4년 전에는 공천 룰을 만들어서 형사법 범위 하급심에서 유죄가 되면 상급심 재판 중이라도 부적격 처리를 했거든요. 예. 예. 재판 중이라도 부적격 처리해서 하급심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예. 근데 그 조항을 싹 뺐어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 최종 확정까지는 공천이나 뭐 아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예. 4년 전에는 개혁한다면서 만들어놨던 걸 싹 없애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재명을 그렇죠. 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수사가 늦어가지고 조국 뭐 선거법 뭐 허위사실 공포 빨라야 뭐 올해나 뭐 말이나 이재명이 선거법 이재명 위반. 하나 겨우 나오지 대장동에 이런 건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잖아요. 예. 이번 주 11일 네. 날 네. 첫 이제 재판 시작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혹시 선거 전에 1심이 나올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씨가 될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예 없애버린 거라. 조국도 지금 1심에서는 인형을 그렇죠. 선고받았는데 네. 아직은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안 났으니까 지금 곧 개정된 룰에 따르면은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네. 이 공천 룰 개정이죠. 정말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당이 돼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보세요. 처음에 국회의원 어거지로 송영길 비껴 해가지고 인천 예. 계양을에 나갔잖아요. 그 불체포 특권 챙겼어요. 그 다음에 당 대표 나갔어요. 당 대표 됐잖아요. 예. 그럼 내년 선거에 공천권을 또 챙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소돼도 당 대표 유지. 당은 80대 싹 걷잡았어. 싹 없앴잖아요. 예. 기소돼도 당대표 옛날에는 기소되면 당대표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거 싹 바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허위사실 없애는 그 허위사실 지금 이 소급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허위사실 공포죄 그걸 없애야겠다는 거예요. 행위 그거를 없애버리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이재명 사건의 검사와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대요 지금. 그러니까 검사 판사까지도 네, 이제 저거는- 억제는 법을 그러니까 만들겠다는 거 웃기는 아니에요. 거죠. 그래서 이재명한테 네. 판결을 이렇게 뭐 네. 징역을 내린다든가 네. 유죄 판결을 내리면 네. 법을 왜곡했구만. 예. 당신들 법리를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예. 그러면은 판검사가 어떻게 네. 수사를 하고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법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한심한 거죠. 예. 정말 민주당이 과거에 뭐 조병옥 박사라든가 그 이후에도 뭐 유진호 박사 또 네. DJ라든가 이런 때는 민주당이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고 그렇죠. 체면은 정의의 있었죠, 체면. 어떤 네. 그런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야당 편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요. 군사정권 30년 뭐 전두환 정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노태우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야당 하면은 뭐 정의의 어떤 제후 보루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8.6 운동 것들 그것 때문에 깜빵 한두 번씩 갔다 오고 주로 이 지금 8.6 운동권들은 반독재 투쟁도 아니고 친북 노선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20년 지금 이상 해먹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도덕성의 파탄, 네. 그리고 자정 기능이 지금 상실돼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쓰레기당이 돼버렸어요. 쓰레기당. 예, 맞아요. 예. 아니 뭐 범죄자가 되더라도 출마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예?
예, 당 대표하고 범죄자가 되더라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범죄당이 돼버렸어요. 범죄 옹호당이 돼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민주당이 그런 전통 있는 70년을 갖고 있는 그런 민주당이 1인 정당 이재명 당이 이렇게 돼버리냐. 이재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정통 뿌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느닷없이 톡 튀어 나와가지고 민주당을 접수해가지고 완전 자기 손아귀에 갖고 노는 그런 당원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상식도 없고 인륜도 저버리는 사람이죠. 과거 삼김씨만 해도 그래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낭만도 있고 그래도 도덕이 있고 상식이 있었잖아요. 싸우더라도 그렇죠. 또 도울 건 도웠고 협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 민주당이 거의 하수구 정당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공천 룰마저도 이렇게 이재명을 위한 룰로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뇌물, 성범죄 등 형사 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상급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만 제외하고는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1심은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서 유죄가 판결이 나올 것은 거의 지금 그렇죠.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금 불씨를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재명 대표 참. 셀프 구제 룰이라고 봐야죠. 그러네. 셀프 구제 룰. 그러니까 자기 거를 자기가 이렇게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면 부끄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재명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 출마설도 나오고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관악갑에 출마할 것이다. 근데 조국을 넘어서 조국은 좀 그렇지 않나 현재 진행 중이니까 그래갖고 일각에서는 딸 조민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과거에 박철은이 물러나고 나서 그 부인이 그렇죠. 대구에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현 부인이 현 뭐라고 그랬죠. 나와서 됐죠. 그러니까 이 조민희를 내세우고 조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악은 웬만하면 100% 당선 아닙니까? 관악은 옛날에 이해찬 나오듯이 민주당 아성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뭐 아까 김남국이도 안산 가서 됐잖아요. 안산도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텃밭이죠. 그러니까 텃밭에서 출마한 의원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이 조민희가 의사 자격증은 상실했는데 국회의원 배지라는 수가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진짜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그 서류 조작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평생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주홍글 씨가 법원 판결에서 내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연예인처럼 행동하고 또 정치에 또 발을 담그고 국회의원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 거는 정말 이 인륜을 파괴한 거죠.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아니 조국하고 조민희가 쌍으로 부녀간에 그 북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러고 다니겠어? 뭐 꼭 책 팔라고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조민희를 띄우기 위해서 지금 조국이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얼굴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서울서만 북마케팅 하면 한 번 하고 끝이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죠. 계속 기사화. 아마 좀 있으면은 정경심도 아마 휠체어 타고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 그럼 국민들이 정경심도 또 탄압받은 희생양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유권자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런 어떻게 보면은 범죄의 가족들 이거는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죠. 그 민주당의 가장 거대 조직이 더 좋은 미래라고 그 대표가 강훈식입니다. 강훈식이 언론 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는 뭐 조국이라든가 조민이 경선을 치러서 이렇게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은근히 이게 가능하다는 식으로 또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강훈식이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항상 양다리 걸치잖아요. 아, 그런가요? 자기
이 친명인 것처럼 했다가 비명 쪽 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이 양심 있는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자기 강훈식도 눈치만 보는 거죠. 혹시 이재명한테 찍히면 내년 선거 못 나갈까? 이거만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조국 지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다가 또 다리를 얹어 놔야 총선 때 도움을 좀 받는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뭐 조국 조민 나와도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쓱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참 양심에 덜 났습니다. 내년 총선에 조국이 나오든가 아니면 조민이 나오든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또 민주당이 저렇게 개판 친다고 해서 우리도 좀 뭐 해도 된다. 국민들은 잣대가 좀 달라요. 예,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우 저놈들 원래 그런 놈이야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너희들은 품위 지키고 좀 나라 좀 제대로 걱정해봐. 또 이렇게 잣대가 좀 달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